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나는 늘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려 하는데 왜 자꾸 마음이 힘들어질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 한 60대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난 늘 남한테 잘해주려고 노력했어. 가족들한테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런데 요즘은 자꾸 서운한 일만 생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져.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이 겪고 있을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히려 나와 상대방 모두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모두 일상에서 무심코 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러나 우리의 행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는 습관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던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9가지만 안 해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지고 마음고생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영상을 더 빨리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첫 번째, 지레짐작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섣불리 판단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 사람은 분명 그럴 거야. 하고 지레짐작했다가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상황이었던 정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제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중학생 때의 일입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이 새 학교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던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 아들이 친구들과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나갔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몰래 따라가 먼발치에서 보았죠. 그런데 운동장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다른 아이들은 다들 열심히 축구를 하는데 제 아들은 혼자서 골대 옆에 남은 공을 차고 있더군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아들이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만 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녁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엄마, 오늘 축구 너무 재미있었어요. 우리가 상대 팀보다 한 명이 많아서 우리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심판도 보고 쉬기도 했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순간은 아들이 마침 쉬는 차례여서 혼자 있었던 거였죠. 이처럼 우리는 얼마나 자주 타인의 행동을 자기 경험과 선입견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누군가와 대화할 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올 말이 예상되면 상대의 말을 중간에 끊고 아, 그거 말씀하시려는 거죠? 라며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도 하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도 그만큼 우리가 이 실수를 자주 하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의 말을 지레짐작하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데 말이죠. 이처럼 지레짐작은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일어납니다. 옛 이야기 중에도 이와 비슷한 일화가 있죠. 어느 날 공자와 제자들은 제나라로 가는 여정 중이었습니다. 7일째 식량이 바닥나 모두가 허기에 지쳐 있었죠. 한 마을에 도착한 공자는 잠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밥냄새에 눈을 뜬 공자는 제자 아내가 밥을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내가 밥솥에서 밥을 한 움큼 집어 날름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평소에는 나를 위하고 공경하는 척하더니 제 배가 고프니까 저런 짓을 하는군. 같이 굶고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가장 신뢰하던 제자의 모습에 공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공자는 실망감을 숨기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아내야, 내가 꿈에서 조상님을 뵈었는데 아무래도 이 밥으로 조상님께 제사를 올려야겠다. 제사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은 깨끗한 밥을 올려야 하는 법이니 어서 준비해라. 그러자 아내는 정색하며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이 밥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 그 얼음이 떨어져 스승님께 그냥 드릴 수도 없고 버리기도 아까워서 그 부분만 제가 먹었습니다. 스승님께선 저 밥을 드시고 제사는 새로 밥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자신의 섣부른 판단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내 눈을 믿었으나 눈도 온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내 생각을 믿었으나 생각 역시 온전히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이토록 어려운 일이로구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을 내리고 비난합니다. 공자의 깨달음처럼 우리가 보는 것은 그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기 전에 잠시 판단을 유보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보는 관점이 유일한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너그러운 자세, 그리고 섣부른 판단을 잠시 미뤄두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지레짐작이 긍정적인 면에서는 잠재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인을 오해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는 대부분 부정적인 짐작 때문입니다. 특히 지레짐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 두 번째일 겁니다. 두 번째,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걱정을 하지 말자. 얼마 전 한 직장인의 상담 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팀원들 커피도 타주고 책상도 정리해 주는데 아무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그만큼 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상처받죠. 심지어 미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학부모님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우리 아이가 저번에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1등을 할 거라 믿었는데 5등으로 떨어졌네요. 너무 실망이에요. 과도한 기대는 서로를 지치게 만듭니다.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고 세상 물정을 많이 알게 되죠. 그러다 보면 후배나 동생 혹은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다가는 망한다. 너 큰일 난다. 같은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무한한 가능성과 도전 정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 시대가 바뀌었고 경제적인 구조나 직업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했던 방식이 100% 정답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심지어 우리의 방식이 지금 세대에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죠. 물론 안 좋은 사례를 미리 알려주고 예방하도록 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포를 심어주면 그들의 도전 의욕을 꺾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도 과도한 걱정은 활력을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더할 뿐입니다. 그러한 걱정은 결국 염려와 대비가 아닌 마음의 괴로움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타인의 마음과 미래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초연해지는 것. 그리고 타인이 어떻게 반응하든 상관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태도로부터 인간관계는 비약적으로 단순해지고 쉬워질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를 갖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게 되니까 말이죠. 특히 이런 기대와 걱정이 심해지는 이유는 바로 세 번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우리가 지나친 기대와 걱정을 하게 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타인과의 비교 때문입니다.
얼마 전 한 학생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 저는 아직도 취업 준비 중이에요. SNS에서 친구들 근황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초라해 보여요. 우리는 살면서 자연스럽게 타인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집을 샀는데 다른 애들은 다 결혼했는데 옆집 아이는 공부를 저렇게 잘하는데 SNS가 발달한 요즘은 더욱 심해졌죠. 남들의 화려한 일상이 끊임없이 눈에 들어오고 그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 인생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모범생으로 보이는 옆집 아이의 우울증, 완벽해 보이는 그 부부의 갈등은 보이지 않죠. 과거에 저도 안정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이나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저보다 더 나아 보였고 이런 비교는 제 안에 열등감을 키웠죠. 남들과 비교할 때마다 제 삶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고 자존감은 점점 낮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러의 심리학을 접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발견했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아들러가 강조한 것은 이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을 키워간다면 이는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우월감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죠. 우월감이란 결국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는 또 다른 형태의 열등감입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존재이며 타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건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아니라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이런 아들러의 가르침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과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저마다 다르죠. 남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면 오히려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보다는 나만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 그것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아들러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만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무시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 없는 소문이나 험담은 무시하자.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소문이 존재합니다. 얘기 들었어요? 로 시작해서 라고 하더라고요. 로 끝나는 말들 말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메신저와 SNS를 통해 이러한 소문들이 실시간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지역에 오랜 역사를 가진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운영해 온 곳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위생 상태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지만 소문이 확산되는 데에는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죠. 결국 그 레스토랑은 문을 닫아야 했고 주인분은 20년의 삶이 허물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에이 설마. 라고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이야기를 믿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중국 전국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위나라의 명심방공이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가게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출발하기 전 방공은 왕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달려와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면 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왕이 답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믿지 않소. 그렇다면 두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면 어떠십니까? 그래도 믿지 않을 것이오. 그럼 세 사람이 한 목소리로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한다면요? 이에 왕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방공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도성 한복판 시장에
호랑이가 나올 리 없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입을 모아 그렇다고 하면 없던 호랑이도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제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조나라에 수도한다는 이것보다 훨씬 먼 곳이고 제가 없는 동안 저를 험담할 사람은 셋이 훨씬 넘을 것입니다. 부디 왕께서는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걱정하지 말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반공이 귀국했을 때 왕은 이미 신하들의 거짓말에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반공을 만나주지도 않았고 그는 다시는 조정에 돌아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성어, 삼인성어의 유래가 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린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현대 사회에서는 단 몇 초 만에 수천 수만 명이 같은 이야기를 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을 대할 때는 철저한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직접 목격한 사실인가?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있나?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누군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지 않을까? 만약 이러한 질문들의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특히 타인을 비방하는 자리는 더욱 경계해야 하죠. 오늘 다른 일을 험담하는 그 자리에서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근거 없는 소문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남을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일이며 우리 사회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무시하자. 때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누군가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서로의 기질이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듯 다른 사람도 우리를 똑같이 이유 없이 좋아하거나 싫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처럼 어쩔 수 없이 계속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로는 당당하게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겁니다. 굳이 불편한 대화를 시도하거나 내 입장을 설명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의 감정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죠. 그래서 무관심과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서로 주고받을 때 더 커지는데 한쪽이 아예 반응을 안 하면 그 관계 자체가 힘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짐작하려 들지 마세요. 왜 이렇게 행동하지?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에 늪에 빠지면 결국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일수록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는 역효과가 생기죠. 물론 가끔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해가 풀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되거나 어떤 계기로 감정의 전환이 일어날 때만 가능할 뿐 억지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저서 인간관계론에는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베푸는 친절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대신 그 에너지를 나와 잘 맞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뻔뻔해 보여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흔들림 없이 당신만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을 무시하자. 주변을 둘러보면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의견 하나를 내도 그건 안 돼. 잘 될 리 없어. 라며 늘 비관적인 태도로 일관하죠. 지금은 연락을 안 하지만 제가 몇 년 전 만났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아픈 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였는데 친해지면서 서로의 고민을 나누게 됐죠. 처음엔 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파요. 하실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고 어떤 조언을 해도 고마워. 근데 말이야. 하며 다시 부정적인 이야기로 돌아갔죠. 저는 정성껏 들어주고 위로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그래도 난 너무 힘들어. 잘 안 돼. 라는 식이었습니다. 이후 몇 번이고 마음을 다해 들어주다가도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점차 버거워졌습니다. 결국 오히려 저까지 기운이 빠져서 연락을 받는 게 부담스럽게 되더군요. 이렇듯 부정적인 태도와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피로감과 우울감 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전염시킵니다.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을 무작정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날마다 같은 말로 내 길을 빼앗고 해결 의지도 없으면서 불평만 반복한다면 그때는 한 발 물러서서 내 마음의 안전선을 지켜야 합니다. 나의 귀중한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새 나조차도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물들어 발전 없이 제자리에만 머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귀중한 시간을 누구와 보낼지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절대 미루면 안 되는 3가지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 표현을 미루지 말자.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도 고맙다는 말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하지 못한 경험, 혹은 내가 실수했는데도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제때 하지 못한 경험 말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는 표현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이나 자존심, 혹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는 핑계로 미루다 보면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맙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가까운 사이, 특히 가족 간의 마음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침에 엄마와 딸이 심하게 다투고 각자 출근했습니다. 딸은 회사에서 아침에 괜히 짜증 부렸네. 퇴근하고 사과해야지. 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퇴근길에 엄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고 하죠. 그때 사과하고 나올걸. 혹시 큰일이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어.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나중이란 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과 그리고 사랑한다는 감정 표현은 내가 하고 싶을 때가 아닌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하지 못한 말,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계속 미루다 보면 물이 고여 썩듯이 관계도 상하기 쉽습니다. 특히 감사 표현은 작은 순간에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죠. 누가 문을 잡아줬다거나 간단한 정보를 알려줬다거나 커피 한 잔을 건넸을 때도 고마워요. 라고 말해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작은 감사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더 돕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감사는 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도구라고 합니다. 매일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 주변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모이고 자연스럽게 더 많은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럼 미루지 말고 2번째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번째, 연락과 소통을 미루지 말자.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꼭 연락해야지.
다음에 만나면 제대로 이야기해야지.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시간은 계속해서 미뤄지고 어느새 몇 달 때로는 몇 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가 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 번 끊긴 연락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어렵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와서 연락하면 좀 뜬금없지 않을까? 괜히 연락했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쌓이면서 결국 다시 연락하기가 더욱 어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특히 요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연락 수단은 더욱 다양해졌는데 오히려 진정한 소통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카톡 메시지를 미리 보고서 답장을 미루고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도 나중에 걸어야지 하다가 결국 잊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얼마 전 기사에서 본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한 40대 직장인이 10년지기 친구와 사소한 오해로 연락을 끊고 지내다가 어느 날 그만 친구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먼저 연락했더라면, 마지막으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하는 후회가 평생 가슴에 남았다고 하죠. 이처럼 미뤄둔 연락 한 통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생각난 사람이 있다면 연락하세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에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 될지 모릅니다. 세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자. 많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구독자분께서는 작년부터 반려견 두부와 함께 바다 여행을 꿈꿨다고 합니다. 동해에 가려면 왕복 5시간 이상이니 1박 2일로 가야 제대로 된 여행이 될 것 같았어요. 애견 동반 숙소도 알아보고 남편과 휴가 일정도 맞춰야 했고 모든 게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계속 미루다 보니 어느새 작년을 흘려보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든 생각 하나가 그녀의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잠깐 당일치기로 가까운 바다를 가면 되지 않을까? 집에서 1시간 거리인 인천 서해가 떠올랐던 거죠. 그동안 왜 굳이 먼 곳만 고집했는지 자신도 의아했다고 합니다. 점심을 먹고 즉흥적으로 떠났어요. 복잡한 계획도 준비도 필요 없었죠. 그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닿을 수 있는 거리였는데 왜 그동안 이렇게 쉬운 방법을 못 떠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반려견 두부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도 짭조름한 바닷바람도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보드라운 모래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특별했죠.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느라 놓칠 뻔했던 소중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바로 실천하려고 해요. 너무 큰 계획을 세우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가까이 있는 행복도 손을 뻗어 잡아야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녀는 이제 적절한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적절한 때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그녀가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태도라고 합니다. 또 대부분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자꾸 미루고 결국 해야 할 일들만 하며 시간이 흘러 어느새 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립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완벽한 계획이나 조건을 기다리느라 오늘의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현재의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니까요. 지금까지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9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분명 자신의 삶을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이기에 이 작은 실천들이 가져올 큰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9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혜의 동행은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